S급 몰입도의 플립러닝 혁신 수업, S급 성취도의 자기주도 학습.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의 차수경입니다. 이번 공모전 발표 영상에서는 2024년도 2학기에 플립러닝 혁신 수업을 수강했던 경험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강의가 어떻게 혁신 수업의 특성을 살려서 강의의 수준을 높였는지, 또 제가 어떠한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 S급 비결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 수업이란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 발표, 프로젝트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수업 모델입니다. 교육 혁신 및 교육 콘텐츠 혁신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죠. 이중 플립러닝이란 온라인에서 사전에 습득한 지식을 강의실에서 그룹 활동을 통해 응용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자기주도 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학습번호 SPT3005의 스포츠의학 수업은 스포츠과학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스포츠 참가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면서 그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계 부상을 주요하게 다룹니다. 김경민 교수님께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수업 방식으로 플립러닝 혁신 수업을 채택하고 있으며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제입니다. 플립러닝 혁신 수업의 첫 번째 특징은 심화 및 응용입니다. 스포츠의학 강의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전 강의를 수강하고 그 내용을 심화 및 응용해 강의실에서 매주 팀별 발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사전 강의의 질과 팀별 발표의 질, 이 두 가지를 모두 최상으로 유지한 스포츠의학 강의만의 S급 비결을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 강의의 첫 번째 비결, 강의를 짜임새 있게 구조화하다. 학기 전반에 걸쳐서 강의와 교환을 일관되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일정한 순서로 모든 사전 강의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을 도왔습니다. 사전 강의의 두 번째 비결, 교환의 컬러 코딩을 활용하다. 교환에서 복수의 슬라이드에 걸쳐 여러 개념이 동시에 설명되는 경우 각 개념의 글씨색을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해당되는 개념을 직관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 전달력이 우수했죠. 다음으로 팀별 발표의 첫 번째 비결, 팀별 발표의 내용적 기반이 될 논문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다. 팀별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보에 늪에 빠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의학은 사전에 팀별로 논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는데요. 학생들은 제공받은 논문에서 먼저 정확한 핵심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이를 기준 삼아 발표에 뼈대를 세운 뒤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내용적으로 우수한 발표를 완성했습니다. 팀별 발표의 두 번째 비결, 명확한 채점표로 구조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다. 평가 항목 및 항목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료하게 담은 채점표를 사전에 제공했습니다. 발표의 구조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팀별 발표의 마지막 비결, 발표 직후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이후 팀이 참고할 형식적 팁을 제시하다. 매주 팀별 발표 직후 발표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팀들은 교수님의 피드백을 참고해 전통적인 강의에서는 보기 힘든 브이로그, 연극과 같이 기발하고 창의적인 형식의 발표를 이어나가며 인상적인 팀별 발표 수업을 완성했습니다. 플립러닝 혁신 수업의 두 번째 특징은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입니다. 플립러닝 혁신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수준 높은 상호작용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교수에서 학생으로의 일방향적 지식 전달이 아닌 교수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양방향적 소통을 효과적으로 달성한 강의만의 S급 비결을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 양방향적 소통을 달성한 비결, 진단법과 재활운동의 시연 및 실습 위주로 강의실 수업을 구성하다. 줄거리나 구두 설명만으로 각종 부상에 대한 진단법과 재활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 보고 시도해볼 시연, 실습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전통적인 강의 방식은 수업 시간이 1시간 15분으로 고정되어 있어 이론과 실습을 모두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스포츠의학에서는 이론의 양에 따라 사전 강의의 길이를 짧게는 40분부터 길게는 2시간까지 유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강의실 수업에서 시험과 실습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교수님의 시연을 눈으로 보고 서로에게 직접 실습하고 적용해보면서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했고
자연스럽게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학생과 학생 간 양방향적 소통을 달성한 비결. 매주 주차별 퀴즈를 진행하다. 매주 강의실 수업의 말미에 주차별 퀴즈를 진행해서 이해도를 점검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 수업 전에 사전 강의를 미리 수강하고 퀴즈에 대비하면서 주제에 대한 평균적인 이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팀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미리 학습한 내용을 조건, 상황, 맥락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형태로 심화됐습니다. 질문의 답변과 추가 질문이 꼬리를 물며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했고, 이에 따라 팀별 발표의 구체성과 엄밀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플립러닝 혁신 수업 형식에서 스포츠 의학 강의가 이루어낸 S급 성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비판적, 종합적, 논리적 사고력. 주차별 사전 강의에서는 발, 발목, 무릎 등 특정한 신체 부위로 범위를 한정해서 근골격계 부상을 다뤘다면, 강의실 및 발표 수업에서는 주차를 넘나들면서 지식을 비교, 연결하며 종합했습니다. 여러 부위들이 서로 연계되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 근골격계를 바라보고 부상 기전의 핵심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죠. 학생들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이해를 달성했으며, 학습한 지식을 종합하고 상황에 맞게 응용,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적, 종합적,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 지속적인 흥미, 높은 학습 몰입도. 전통적 강의에서는 일명 출題와 벼락치기 문제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의학 강의는 주차별 퀴즈로 동기를 부여했고 상호작용적 수업으로 재미를 끌어냈습니다. 보너스 점수 제도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제공했고, 수업 조교는 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 직접 들어가 공지와 소통, 질의응답을 담당했죠. 덕분에 소위 자치드랍이라고 표현하는 중도설자가 적었으며 학생들이 꾸준히 흥미와 공부 몰입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저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저는 어학기 수강으로 인해 선의수 과목인 기능의 부학을 수강하지 못했고 원전공생이 아닌 타전공생입니다. 노력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저만의 S급 비결 그 첫 번째는 함께 수강하는 학우와 전공 스터디를 진행한 것입니다. 전공 스터디 방법 1번. 강의실 수업 전에 사전 강의 내용을 함께 복습하다. 각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후 학우와 교내에서 만나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하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서로에게 설명하면서 동료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전공 스터디 방법 2번. 퀴즈 예시 문항을 서로에게 출제하다. 스터디의 마지막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예상 질문을 번갈아 던지며 공부했습니다. 예시 문항은 서술형으로 만들어 본인만의 표현으로 답하며 퀴즈에 대비했습니다. 전공 스터디 방법 3번. 퀴즈 직후 오답을 리뷰하다. 강의실 수업 말미에 주차별 퀴즈를 응시한 뒤 바로 정답과 오답 문항을 서로 비교하며 오개념을 바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비결은 선의수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보충학습입니다. 보충학습 방법 1번. 개인 필기 전형색을 지정해 교환을 보충하다. 사전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초록색으로 필기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의문사항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사전 강의가 끝나면 인터넷에 검색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노란색으로 교환해 보충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보충학습 방법 2번. 교수 추천서를 구매해 해부학을 공부하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그림으로 보는 근골격 해부학 서적으로 해부학 기초를 다졌습니다. 사전 강의 수강 도중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해당 뼈, 근육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며 부족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었죠. 마지막 자기주도 학습 비결은 능동적 자세로 팀별 과제와 선택 과제를 수행한 것입니다. 능동적 과제 수행 방법 1번. 팀의 조장으로 자원해 헌신적인 태도로 발표 준비, 인포그래픽 제작에 임하며 팀의 핵심이 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발표 영상 편집을 전적으로 도맡았고 팀 인포그래픽 과제에서 대부분의 디자인 작업을 자발적으로 완료하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발표 주제를 충실하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능동적 과제 수행 방법 2번. 필수가 아닌 오답노트 제작 과제, 시험 예시 문항 제작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다. 선택 과제인 오답노트 제작 과제를 수행하면서 취약점을 스스로 검토했습니다. 또 추가 과제인 시험 예시 문항 제작 과제를 수행하며 수업 전 범위를 통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은 순서대로 팀 인포그래픽, 오답노트 및 시험 예시 문항 제작 과제,
팀별 발표 과제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제가 이루어낸 S급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압도적 성적으로 강의의 교육 목표 초과 달성. 플립러닝 혁신 수업 형태에 최적화된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으로 월등한 학업 성적을 거뒀습니다. 온라인 사전 강의의 이점을 10분 활용해 스스로의 속도에 따라 강의를 수강했고, 높은 상호작용성이 특징인 강의실 수업에서는 발표자,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강의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점수를 포함해 총점 450점 만점에 480점으로 107%의 강의 목표 달성률을 이뤄내며 A+ 학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완성도 높은 팀별 발표를 선보여 수강생 투표에서 공동 2등팀으로 뽑히는 명예를 얻었고, 근사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최우수 인포그래픽 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 피실험자로 연구 참여 기회. 조교, 교수의 연구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작 분석 연구에 피실험자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벗어나 인체의 움직임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 분야인 인간공학에서도 활용되는 기법이기에 동작 분석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학문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플립러닝 혁신 수업을 설계하는 교강사님들과 플립러닝 혁신 수업을 수강하는 학우분들께 저의 영상이 참고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